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그죠? 네. 방학 잘 보냈습니까? 네. 점심은 달기 나왔던데 누구 배부른지 모르겠고 자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 졸업까지 5일 남았나요? 4일 남았, 그죠? 졸업을 앞두고 오늘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앞에서 계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내가 여러분들만 할 때 나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문경서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서 이게 문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작가가 되는데와 관련성을 좀 말씀을 해주시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졸업 앞두고 특별히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교, 여러분들의 모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부분들을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오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조향순 선생님이신데 1977년도에 선생님이 7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그 당시에 영남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서 당선을 하셔서 등단을 하시고 2014년도에 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문경시 한국문예협회 문경시지부에서 활동하시는데 문경 문학아카데미 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작품으로는 시집 꿈은 꿈대로 풀리는 강가에서, 산문집으로서는 말붙잡기, 빈자리에 고인 어둠, 가끔 죽어보기 등이 있고 문예 창작 강의록으로는 쓰고 읽고 우리는 늘 만납니다 등 많은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평범한 그 일상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삶에 대해서 깊이 한번 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독자들을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지금 연세가 조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우리 그 문학적인 감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환영의 박수 우선 부탁합니다. 시간은 오늘 여러분들 5교시에 잠깐 정오교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잠시 쉬었다가 6교시 또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문경서중학교 여러분들 외부에서 강연 오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호응을 해서 또 오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지금 선생님 강의 오신다고 하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시장하다고 정신 많이 먹었는데 음료수하고 빵을 조그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반장님 아까 갔다 왔는데 정신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들 나누어서 먹고 정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좀 내가 너무 소개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이크를 선생님한테 넘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박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방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셨거든. 보니까 난 참 내가 학교에 몇 년이 있었냐 하면 한 40년 가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굉장히 아주 익숙하고 반갑고 지금 굉장히 반갑고 좀 남다르게 반가워요.
굉장히 저기 너희들 만나니까 남다르게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어쩐 애기는 솔직히 잠이 안 와. 왜 반가운 사람 그 만나는 것처럼 있잖아. 그렇게 아주 좀 설레인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어제 내가 저기 저녁에 이제 목욕탕에서 무심코 보니까 타월에 있잖아. 타월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 타월, 선생님들이 타월은 많아요. 어디 기념 타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무심코 보니까 타월 밑에 이렇게 뭐 찍혀졌는데 문경서중 옛날에 수학여행 갔던 그 타월이 찍혀져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1990 몇 년 되더라고. 내가 1975년에 문경서중 왔어. 75년이 지금 몇 년 전인가? 1975년 50년 아닌가? 50년 전에 그 타월을 어디다가 있다가 그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우스워가지고 10년이 뭐 잠깐이고 50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교장쌤이 이게 잠깐 얘기했지만은 교장쌤은 50년 전에 제자예요. 50년 전에 그 제자예요. 근데 나는 지금도 그 만나면은 저기 이제 좀 교장쌤도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나는 그냥 역시중하 이러거든. 그게 뭐 저기 제자는 영원한 제자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세월을 내가 이렇게 되새겨 봤는데 내가 맨 처음에 여기 그 문경서중에 이제 2월 22일 날 대학교 졸업했어요. 하고 나서 3월 1일자 발령을 여기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기간이 그 기간밖에 없어요. 항상 저기 시간이 있었던 그런 그리고 왔었는데 내가 이제 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 되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잘 몰라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아 거기가 어떤 곳이었구나 한 이런 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오니까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내려서 딱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땅이 있잖아. 땅이 색깔이 이 밤색이 아니고 흑색이 아니고 완전히 검정색이었어요. 시커먼 그 땅이 시커먼 그 연탄 검정색이었고 그 다음에 그 흘러가는 물이 강물이 시꺼맸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야 강물이 시꺼멓고 그때가 한창 이제 광산이 아주 성할 때였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쩌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설레기도 했지만 갑자기 오늘 좀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춥고 이런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여기 초임을 살아봐서 왔을 때도 이렇게 날씨가 추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나면서 이제 여기 제가 여기 교재 줬죠. 교재 잠깐만 볼래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추웠는데 추워지니까 또 마음도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마음도 굉장히 추워지는데 난 지금도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지금이 오늘이 이제 2월 초인데 어느 해인가 여기 발령을 받아서 이제 중간에 봄방학이 다 돼가는 그 무렵이었는데 여기는요 4월 5일 날 또 눈이 왔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4월 5일에도 눈이 펑펑 왔어요. 그 희한한 곳이다 한 이런 생각을 했죠. 했는데 어느 날 2월 언제쯤 되는데 봄방학이 다 다가오고 이제 봄방학이 됐는데 사람들이 쭉 다 가버리고 학생들도 없고 그런 빈 운동장에 지금은 보면 운동장이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는데 그때는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는데 정문이 이쪽에 있을 때였는데 눈이 펑펑 왔어요. 눈이 펑펑 왔는데 눈 내리는 운동장 한복판에서요. 내가 굉장히 울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막 울음이 막 솟구치는데 빈 운동장에서 소리 내가지고 막 울었어요. 우는 게 왜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글을 쓰는데 하나의 어떤 동력이 이렇게
동력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 그럼 한 3학년이라 그랬죠? 네. 그럼 3학년 그러면 어디 가나요? 고등학교는? 주로 어디 가나요? 한창인가요? 함천 또 또 여기 함창 또 점천으로 가는 사람은 점천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 가요? 뒤에서 또 네 들어 저요? 어. 저 똑같이 종로. 전부 또 문창은 또 손 들어봐요. 영상이 없어져요. 문창 없고 그 다음에 어디 여고 가나? 여고 많이 가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거 왜 3학년을 제가 그 학교에 40년간을 있으면서 그 아마 3학년을 아마 한 저기 27년 한 30년쯤 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3학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3학년을 제가 원했는데 이 3학년은 이제 그 바로 앞에는 저기 고등학교하고 연결되지만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그렇죠? 난 뭐가 될라나? 내가 10년 후에는 뭐가 될래나? 뭐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자 그럼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커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뭐가 되고 싶다 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도 될라나?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뭐 지금 이제 희망사항은 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대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어떤 분야에? 또 그 뒤에는 누구고? 뭐가 되고 싶어요? 자, 뭐가 되고 싶다 하면 얘기해 볼 사람. 간호사요. 간호사.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점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해피캣. 무엇을 해서 행복한 사람? 가족이랑.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잖아. 무엇을. 내가 무엇을. 어? 결혼하면 잊지 마라.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죠. 그죠? 혹시나 나는 글을 쓰는 쪽에 뭐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뭐가 되고 싶은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반갑다. 이름이 무엇인고? 임동규입니다. 임동규. 그 요즘 글을 어떻게 쓰나? 글은 안 씁니다. 그래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사실은 오늘 온 게 뭐 왜 왔느냐 하면 나는 저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뭘로 피어날지 모르잖아. 무엇으로 씨앗이라 그러면 뭘로 피어날지 모르는데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소질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 글을 쓰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좀 걸음이 될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저기 뭐라고 했냐면 그 운동장에서 그래 펑펑 울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왜 울었을까? 뭐 때문에 울었을까 하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그때는 굉장히 그 학교가 커가지고 한 학년이 한 8학급이 있었어요. 한 학년이 8학급이니까 38, 24, 24학급 전체가 25학급 한 반이 60명 넘었어요. 그 엄청나죠, 그죠? 그랬는데 그 토요일만 되면 지금은 토요일 완전히 놀지만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하잖아요. 그 토요일 오후가 되고 이러면은 막 그 선생님들도 전부 다 외지분들이에요. 대구나 뭐 이런 데 사신 분들인데 토요일 오후가 다 되면 학교가 조용히 완전히 비어버려요. 그 4시간 마치고 한 30분 사이에 학교가 완전히 다 비어버려요. 조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막이 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그 빈 운동장에서 그 막 울음이 터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우리가 추상명사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뭔가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쪽 한번 보세요. 1쪽에 보면 편지라는 시가 있고 편지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편지 있죠?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 요거를 요 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아까 그 운동장에서 그 한번 그 울었다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편지라는 시가 요거는 1977년도에 그 내가 그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예요. 그때 이게. 근데 요 시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임동규? 네? 임동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여기는 사철 가을 낙엽들만 살아요. 1년 내내 배지 않게 내리는 비. 자다가도 마음속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비를 맞아 문득문득 잠 깨곤 해요. 그 뒤엔 눈물이 오는데 처음엔 두 눈 감고 가둬보다가 이미 모르게 한눈 가득 모였으면은 크게 뜨고 크게 떠서 제자리에서 말리지요. 그리고 가끔씩 썩은 지 한 몇십 년쯤 되는 기름진 내 가슴에 흔하듯 흔하지 않은 고운 꽃나무가 붙이는 꿈을 꾸기도 해요. 네. 어렴풋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짐작이 가죠. 시는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뭐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시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맛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맞춰서. 여기 행이 바뀔 때는 약간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는 사철 가을하고 바로 붙이지 말고 조금 띄고. 자, 편지 시작. 여기는 사철 가을 낙엽들만 살아요. 1년 내내 베지 않게 내리는 비. 자다가도 가슴 속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비를 맞아 문득문득 잠 깨곤 해요. 그 뒤에는 눈이 오는데 처음엔 두 눈 감고 가둬보다가 이미 모르게 한눈 가득 모였으면 크게 뜨고 크게 떠서 제자리에서 말리죠. 그리고 가끔씩 썩은 지 한 몇십 년쯤 되는 기름진 내 가슴에 흔하듯 흔하지 않는 고운 꽃나무가 꽂히는 꿈을 꾸기도 해요. 어제 내용이 좀 저기 어렴풋이 짐작이 가죠? 임동규는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겁이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 안,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내용 같다? 편지. 누구한테 쓰는 편지 형식이에요.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편지로. 그죠? 편지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운동장에서 내가 그랬다는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을 쓴다는 건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전부 다 글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직업 뭐 할까, 뭐 과학자 할까, 뭐 한다고 기술자, 건축가 하는데 그 사람도 맨날 글 써야 돼요. 요즘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글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글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신문을 보면은 너희들 그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 차인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인표라는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소설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영국에 알려져가 교과서에도 나왔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수 누가 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써야 돼요. 그 너희들이 하다못해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해도 내가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쓰는 거를 알아야만 내가 내 의사를 갖다 내 어떤 마음을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과학자가 됐는데 책을 내요. 책을 내는데 누가 같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 사람이 쓰는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쓰는 책은 굉장히 잘 팔려.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근데 한 사람이 굉장히 더 유명하고 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쓰는 책은 안 팔려. 그럼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달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 전달에 옳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표현 전달이 뭐냐 하면 이거 글쓰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럼 너희들이 하다못해 뭐 문자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카톡에 뭐 쓴다. 이것도 글쓰기예요. 글쓰기. 그 글쓰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어떤 심정이 되었을 때 어떤 표현을 하는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사철 가을 낙엽들만 살아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아까 저기 강물이 검더라 얘기했잖아요. 강물도 검고 땅도 검고 그다음에 아는 친구도 없고 물론 뭐 저기 한 교무실에 여러 사람도 있지만 이때까지 내가 접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낯설고 그다음 사람들이 그 토요일 오후만 되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가 흔히들 뭐 쓸쓸하다 그다음 외롭다 이런 말 하지만 이건 추상명사예요. 아까 내가 행복한 사람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큰 범위가 커요. 어떻게 어떤 것이 행복이냐 이거부터 정의가 내리셔야 돼요. 정말 행복할 때는 행복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외롭다는 거 쓸쓸하다는 것도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딱 느낀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사철 가을 했는데 어떻게 가을만 있는 저기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을이라는 건 뭐냐면 쓸쓸한 장소란 얘기예요. 쓸쓸한 장소. 그 다음에 또는 뭐 아주 마음이 항상 그런 우리 늦가을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는 사철 가을이래요. 그 다음 낙엽들만 살아요. 낙엽들만 사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럼 낙엽들만 살아요. 이건 뭐예요? 낙엽들만 살아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때는 이 광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전부 광산에 모여드는데 뭐 하다가 안 돼서 온 사람, 뭐 하다가 안 돼서 온 사람 이거는 이제 내 나름대로 본 거예요. 이 저기 낙엽이 저기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런 느낌이에요. 낙엽들만 살아요. 그다음에 이연에 가서는 뭐냐면 1년 내내 되지 않게 내리는 비 했잖아요.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한 비가 아까 저기 내가 저기 운동장에서 오른 막 마취들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1년 내내 되지 않게 내리는 비. 그 다음에 자다가도 가슴속을 서늘하게 하는 이거는 뭐냐면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토요일 오후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없이 다 가버리고 이제 근데 토요일 오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다음 자취반 와서 아이 참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자잖아요. 자는데 낮잠을 자는데 자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왜 우리가 찬물을 찬물에 갑자기 손 넣으면 찌릿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저기 느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훑고 내려가요.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잠을 번쩍 깨요. 그러면은 갑자기 있잖아요. 막 또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막 나는데 눈을 퍽 뜨고 있잖아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눈을 막 뜨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이제 감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도 가슴속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비를 맞아 문득문득 잠깨곤 해요. 자다가도 가슴속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비를 맞아 문득문득 잠깨곤 해요. 그 뒤엔 눈물이 오는데 처음엔 두 눈 감고 가둬보다가 이미 모르게 한눈 가득 모였으면 크게 뜨고 크게 떠서 제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시든 소설이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 간에 이게 이야기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어쨌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끝에 뭘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를 꿈꿨냐면 그러나 그리고 가끔씩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썩은 지 한 몇십 년쯤 된 기름진 내 가슴에 이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내가 썩어서 내가 학교에 왔으니까 내가 썩어서 그 다음에 내 가슴에 흔하지 않는 고운 꽃나무가 꽂히는 꿈 이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와서 이러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만약 걸음이 돼서 꽃이 핀다면 꽃이 되어 나를 걸음으로 해서 누군가 꽃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썩은 지 한 몇십 년쯤 된 기름진 내 가슴에 흔하듯 흔하지 않는 고운 꽃나무가 꽂힌 꿈을 꾸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시를 쓸 때 어땠냐면 요즘은 컴퓨터 그다음에 휴대폰에다가 막 쓰고 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컴퓨터가 아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태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맨 처음부터 쫙 쓰는 게 아니고 써놓고 고치고 써놓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벽에다 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또 좀 고치고 또 좀 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광경을 본 저기 아이들이 제자들이 그 지금 교장 선생님 꽃도래예요. 꽃도래에 이제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보니까 벽에 뭐 붙어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걸 이게 누가 어떻게 하라 해서 지금 뭐가 환경이나 뭐 이렇게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게 그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40, 50년쯤 전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재미있는 거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또 저기 시가 하나 있고 이쪽에 보면 누구 시가 있냐면 윤보영이 시가 있어요. 그 다음 윤성애 있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누구냐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친 애들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벽에다가 붙여놓고 태고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본 아이들이에요. 본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한 번 왔다 갔지만 가고 난 뒤에 혹시나 이 중에서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제 약간 뭐라 그러나 이게 저기 동기가 돼가지고 누군가가 글 쓰는 사람이 이 중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또 추억을 할 때 옛날에 내가 중학교 3학년 졸업 다 돼가는 그 시기에 뭐 이렇게 되고 나도 또 이제 누구를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용기를 줬다 한 이런 것도 되죠.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앞에 보면 글쓰기 환경이라는 얘기했죠. 환경. 글쓰기에 좋은 환경이 어떤 거냐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환경이면은 글을 쓰기에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글쓰기에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자, 요 줄에서 하나, 둘, 셋. 네가 생각할 때는 글쓰기에는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어떤 곳일까? 응? 조용한 곳. 또 너는 글쓰기에 좋은 환경하면 어떤 곳이 좋을까? 채는 나한테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어떨까? 너는 글을 쓴다 하면 글을 쓰기 좋은 환경은 어떤 곳일까? 사람이 많은 곳? 왜? 응? 아, 그것도 누구라 그랬지? 아까 조용하고 된 사람 이제 완전히 상반된 데도 이유가 있잖아. 너는 사람이 많은 곳. 왜냐하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게. 네 생각은 생각을 많이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임덕이는 어떤가? 어떤 곳이 저기 글쓰기에 좋은 환경 같아? 자연이 있는 곳. 자연. 글하고 자연하고 연관을 많이 지운다 그러지? 네 생각 어때? 가장 편안하고 또 얘는 그래서 그 맞아 그치? 그랬으면 좋겠지. 네 생각은? 조용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치? 그 다음 줄 뒤에서 두 번째 언니 자기가 가장 편하다 생각하는 편안한 곳. 자기 편안한 곳. 또 요 숨었지? 너는? 저요? 그거 제가 제일 편한 장소. 그래 편안한 장소 그 다음에 조용한 곳 이라잖아. 근데 정말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좋은 환경이야 글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글감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야. 바로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글감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게 그래야만 이게 본 글이 나오는 거예요. 본 글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몰라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왜 그 하수구에 그 저기 싱크대에서 물 이렇게 빼면 물이 뱅뱅뱅뱅 돌아가잖아, 그지? 그 뭐라 그래 회오리처럼 돌아가는데 그거 돌아가는 거기에 나뭇잎이나 뭐가 있다 하면 그 나뭇잎 자체는 지금 어딘지 몰라. 나뭇잎이 내가 어딘지 모르게 막 돌아간다. 근데 딱 빠지잖아.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어느 거기에 속해 있을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뒤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뭐였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맨 처음에 와서 내가 여기 이 문경에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보면은 땅이 시커멓고 강물이 시커멓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토요일 오후 되면은 너무 그 저기 적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행복한 환경은 아니잖아. 편안한 환경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시는 어떤 작품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넉넉하고 이런 데서는 안 나와요. 참 이상하지, 그죠? 그러면 시는 뭘로 먹이를 하냐 하면은 쓸쓸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이런 것이 먹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러한 운동장 한복판에서 내가 울었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시가 나왔겠느냐는 거지. 이 시가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굉장히 자기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너희들 맨날 보니까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추울산이 보이잖아. 추울산 보이는데 추울산이 뭐 그냥 그렇다는데 이걸 가만 보면은 사철 색깔이 달라져요. 사철, 그지? 사철 색깔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보는 그 산하고 같은 산이지만 아침에 보는 거하고 또 해질물에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아침에 보면은 좀 푸른 색깔이 도는 것 같은데 그다음 해질물에 되면 저 산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좋은 글감이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글감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내 주변에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느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이것이 이 문경서중이라는 여기에 내 속해 있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글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추억하기에 가장 그리운 곳이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거를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런 환경이 없었다면 내가 이 시를 썼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부족한 어떤 환경적인 부족한 이런 걸 전부 다 자기가 이겨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즐기기도 하게 돼요. 나는 여기 문경 살면서 뭐가 제일 불편한 거요? 내가 문경 살면서 나는 뭐가 제일 불편하다? 좋은 시설이 어? 좋은 시설이 많이 좋은 시설이 많이 없다. 뭐 예를 들면 공원이나 전기 벤치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네. 내가 살고 있는 문경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모자라는 점, 불편한 점은 내가 굉장히 느껴요. 누구든지. 뭐도 없고 이러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은 잘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딱 맞네. 이야기하는 거 뭐 객관적으로 봐서 야 여기에 어떤 문화시설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맞겠네. 여기 도시에 가면 영화관 뭐 이런 막 연극 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요즘 제일 끝에 너는 문경에 살면서 뭐가 좀 불편한 거? 평소 때 나는 뭐가 불편하다. 뭐가 좀 불만이다. 먹을거리가 여러 가지. 먹을거리? 왜 먹을거리가 없어? 뭐가 먹고 싶은데? 니는 뭐를 먹고 싶은데 뭐가 없다? 그냥 그런 거야? 막연하게? 좀 다양하진 않을 거라 그지? 다양하진 않겠지. 너는 문경상에서 뭐 하고 싶어? 많이 잘 모르겠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쵸? 또 요즘 제일 끝에 이 학생. 배제시가. 넌 문경 살면서 뭐가 좀 불편하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없어? 네. 그럼 됐어. 그럼 또 여기 제일 끝에 요즘 제일 끝에 정초희 씨. 니는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문경에 살면서 불편한 점. 그 앞에 장현진이. 문경에 살면서 뭐가 불편하다? 평소 때 가끔씩 문득 뭐가 불편하다, 뭐가 부족해, 뭐 이런 거.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죠. 없어요. 비싸요. 비싸. 네. 음식점이 딴 데보다는 여기 문경이 좀 많기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특히 너희들 좋아하는 이런 게 좀 저기 부족한가? 네. 그럴 것 같아. 어른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치? 그러네.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딴 데 이제 그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먹을 때 더 즐겁게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많이 바라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점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지금 만족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렇게 큰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부족한 만큼 불편했던 만큼 나중에 내가 그 더 크게 나한테 그 즐겁게 다가와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글쓰기 환경이 됐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그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 웃기죠? 설마 싶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게 채색이 돼요. 색깔이 변하는데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대충 미웠던 거 나쁜 것들은 묻히고 좋은 것들은 이제 그리워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나중에 글 쓸 때도 보면 여기서 나중에 누가 글 쓰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있잖아요. 이 순간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게 지금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럼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패천주말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패천주말 하는 거. 이것도 아까 그 비슷한 감정이에요.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아까 그 토요일만 오후만 되면 쫙 빠지면 됐잖아요. 나는 그걸 어디다 비유했느냐면은 바다에 가면 썰물 밀물 하잖아요. 왜 저기 바닷물 쫙 빠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조용해 여기가. 그런데 토요일마다 여기엔 누군 임동규 한번 읽어볼까? 오늘 임동규 많이 들리는 패천주말 한번 읽어봐 줄래? 토요일마다 여기엔 가을이 온다. 갈데 있는 사람들의 옷가락에 묶어 나가보니 빈 여기엔 갈데 없는 바람만 남아 나무를 흔들어 보고 골목 구석에 쭈그린 빈 과자 봉지만 날려보고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신 흔들어 두고 온갖 낙엽들 위로 배지 않는 찬비가 됩니다. 네, 이거 그때 내 심정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패천주말입니다. 토요일마다 여기엔 큰 소리 내서 시작. 토요일마다 여기엔 가을이 옵니다. 갈대 있는 바람들의 옷자락에 묻어나가버린 봄복을 여기엔 갈데 없는 바람만 남아 나무를 흔들어보고 골목 구석에 쭈그린 빈 과자 봉지만 날려보고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나 실실 흔들어보고 온갖 낙엽들 위로 내지 않는 찬비가 내립니다. 요거 그대로예요.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을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저 앞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끝까지 간 사람들. 그 다음 갈 데 없는 바람도 갈 데 없는 바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갈 데가 있어 가버리고 갈 데 없는 바람,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는 내가 이거를 이 저기 환경을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글 쓰는데 딱 맞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였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어떤 게 불편하냐 물어봤잖아. 그 불편한 게 나중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뭘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이걸 꼭 기억해 놓도록 해요. 꼭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글 쓰는데 큰 자산이 된다 한 요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 쓰는 거에 누구든지 글 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글 쓰는데 글을 쓰는 거는 요즘에는 누구든지 다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가 이거 아주 건진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이가 누가 있냐면은
거기 그다음에 윤보영이 씨가 있어요. 윤보영이 씨가 있는데 윤보영 그저 교훈기술이 있죠. 요것도 이제 어쩌면 오늘 내가 시간이 한 2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있다 나니까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전화가 휴대폰이 아니고 좀 더 이제 학교에 전화가 오면은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누구 전화합니까? 어느 선생님 전화합니다 하고 이럴 텐데 그 전화가 돼서 받으니까 그 낯선 목소리가 그래요. 선생님 저 누구 윤보영인데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이러니까 내가 문경사중 몇 회 제자인데요. 이런 그래요. 내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가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저희 글을 쓰게 됐어요.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왜 요즘도 특활 그 특별활동 하지? 특별활동에 무슨 반 이런 거 없나? 있지. 근데 문예반이 있었어. 요즘도 문예반이래요? 아예 없어졌구만. 그래 문예반이 뭐냐면 글쓰기 반인데 문예반에 내가 문예반을 했었는데 이제 윤보영이라는 학생이 문예반을 왔대요. 왔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가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문예반을 갔는데요. 그 선생님이 뭐라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를 또 저 연필이라 그러면은 자꾸 내가 연필을 쓰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응? 연필이 되어보면 어떠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렇게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이제 나중에 그 내가 전걸 가고 난 뒤에 지가 어디 대회에 나가서 지가 이제 태극기라는 저기 소재가 나왔더래. 그 지가 뭘 쓰냐면 나는 태극기입니다. 몇 년도 1800 몇 년도에 뭐 태극기를 만든 사람 박영호 뭐 저쪽에 이렇게 글을 썼대요. 근데 그 글이 장원을 했대. 장원을 해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누가 그러냐 하고 반가워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윤보영이가 시가 서울신문에 크게 나고 인터뷰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게요 희한한 거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가 잘 되면은 내가 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나온 경운기소리는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대전일보 동시에 아마 당선됐을 거예요. 이게 대전일보 동시에 이거 딱 당선되고 나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게 뭐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운기소리 경운기 알잖아요. 경운기소리 이제 내 주변에 흔히 보는데도 요걸 유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다르더라는 거죠. 소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건 종은 우리가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윤보영이 시하다가 끝냈어요. 쉬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래 아까 내가 윤보영 이야기하다 말았죠. 윤보영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렇게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 지금 활동 굉장히 많이 해요. 인터넷에서 아마 윤보영이 쳐보면 나보다도 윤보영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윤보영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걸 하죠. 근데 얘가 이제 설명 보면 경운기소리 지금은 60 넘었겠네. 내가 얘까지만은 뭐 제자는 만년 제자예요. 너희 교장 선생님 황희준 교장 선생님도 이제 교장 선생님 이랬지만은 나는 부를 때 야야 휘중아 맨날 이러거든. 그렇게 이제 이상하더라고 그게. 맨날 머리가 허해도 맨날 제자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윤보영이는 여기 봐. 경운기소리인데 경운기소리 다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것도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멀리 있는 소재가 아니고 내가 맨날 보는 소재예요. 우리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운기소리가 달리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그걸 꼼꼼히 보고 써쓴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데 어떤 사물을 예사롭게 안 보고 낱낱이 아주 자세히 듣고 자세히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면 경운기소리가 나는데 물 건너갈 때 경운기소리 좀 다른 것 같네. 그 다음 어디 갈 때 다른 것 같네. 그거를 유심히 한번 정리를 해봐. 그걸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윤보영이는 어떻게 했냐 이래요. 경운기에 맨 처음에 시동을 거니까 시동을 걸 때는 달달달달 걸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 시동을 걸면 맨 처음에 탁 걸면 달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경운기에 조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보니까 탕탕탕탕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물을 건널 때는 꼭 마치 그 물을 이렇게 튕기면서 가는 게 꼭 무슨 물을 먹은 것처럼 퉁퉁퉁퉁퉁퉁퉁 이러더라는 거예요. 좀 저게 공감이 가죠? 아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경주소를 들었지만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 밭에 도착한 경위가 올라온 길을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세워놨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됐냐 덜덜덜덜 거리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 어떤 상어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자세히 듣고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운기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보는 경운기가 뭐 중요하다고. 근데 이 경운기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기 내가 가장 잘 아는 걸 써야 돼요.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걸 써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 이제 너희들이 쓴 글 중에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 산에 갔더니 목련꽃이 예쁘게 피었다. 산에 목련꽃은 산에 안 피어요. 하단에 주로 심지 그 산에 있는 꽃은 진달래나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산에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이제 목련꽃 하니까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산에 갔더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갔더니 목련꽃이 피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하고 맞지 않아도 되긴 되지만 그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하면 우리 김 빠진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장 가까운 걸 소재로 삼아서 하면서 오라. 그러고 나니까 아, 나도 뭐 쓰고 싶네. 대뜸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윤보영이는 경운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네. 네 뭐가 제일 가까운가? 네가 제일 이걸 읽으니까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니는 뭐 생각났어? 네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들었던 어떤 무슨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있네. 어떤 게 떠올라요? 어? 가장 흔한 소리인데 그러고 보니까 야 윤보영이는 경기 소리 듣고 썼네.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흔히 듣는 소리 있잖아. 이걸 한번 유심히 들어보라고. 유심히 듣고 유심히 듣는다는 게 유심히 듣고 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아주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기 귀에 담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 니 무슨 소리 이상하나? 저는 음식을 먹는 소리요. 음식을 먹는 소리요. 먹는 소리가 즐거운 소리. 네. 바삭바삭. 바삭바삭. 그 봉지 구겨지는 소리 이런 거겠지. 그치? 네. 봉지 구겨지는 소리. 소리 중에도 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싫어하는 소리 이런 거 담잖아요. 싫어하는 소리. 내가 싫어하는 소리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도 있어요. 누가 얘기해볼까? 니는 어떤 소리가 좋아? 싫어하는 소리? 니 뭐라 그래서 동진이 먹는 소리 켰나? 네. 싫어하는 소리 쩝쩝쩝. 쩝쩝 소리 안 되고. 그럼 어떤 소리? 바삭바삭. 바삭바삭 그거는 바삭 먹는 소리. 또 니는 어떤 소리가 좋아? 니 들어보는 어떤 소리가 좋아? 악기 중에서 어떤 거? 피아노. 그래 피아노 소리 좀 싫어하는 소리는? 삐거리는 소리. 우리가 이제 그 소리 중에도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좋아하는 소리를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소리를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소음. 네. 그죠? 소음이라 그러는데 아주 싫은 소리, 그 다음 듣기 싫은 소리를 소음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소음 중에서도 소음이라 하지만 소음 중에서도 내가 즐거운 소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백색 소음이라 그래요. 그럼
보면 이게 뭐 무슨 악기 소리 무슨 음악 그거 아닌데도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물 흐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죠? 그런 소리 이런 거는 잠이 잘 오거든요. 백색 소음은 잠이 잘 오고 편안해지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 이게 또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 해요. TV 보면 어른들 보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텔레비 틀어놓고 잠자는 사람 있죠. 텔레비전 틀어놓고 어른들이 보면 텔레비전 보도 안 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텔레비전 소리를 백색 소음까지 간 거예요. 텔레비전을 딱 끄면 눈을 딱 떠요. 백색 소음이란 거. 백색 소음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인에 따라 다르고 이제 이러한 거죠. 그러나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소리도 귀하게 기억해 두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백색 소음이죠. 이렇게 이제 그 윤보영이는 참 이거는 윤보영이 시중에서 제일 잘 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신춘문예 당선된 작품이기도 하지만 요 그 경운기 소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나도 얼마든지 윤보영 선배만큼 너희들 선배잖아. 너희들 윤보영 선배만큼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앞에 원고 제 앞에 보면 그 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앞에 앞장에 메일 주소가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내가 글을 써다 놓고 이거 한번 저기 얘기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면은 요 메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너희들 면허 선배인데 술도가가 있는 골목하고 요 문성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인데 얘는 지금 나보다도 더 지금 활동을 많이 윤보영도 그렇고 제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문성이라는 그렇게 이 중에서 윤보영보다 훨씬 저기 뒤에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오랜 선배 아닌데 얘는 저기 매일신문하고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된 애예요. 근데 시를 참 잘 썼어요. 아주 그 성격도 그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글을 보잖아요. 보면 그 사람은 대부분 알게 돼요. 근데 문승희는 아주 저건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보면 만나서 성격이 막 이렇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가 그래요. 술도가가 있는 골목한데 여길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술도가 없죠? 네. 술도가 몰라요. 술도가가 양조장이에요. 양조장 없죠 지금? 아마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어때요? 술도가가 있는 골목 해가지고 술도가를 해가지고 옛날에 양조장인데 그 술을 그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누룩을 막 만들고 뭐 하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 술 냄새가 막 나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술도가가 있는 골목. 요거는 누가 읽어볼까요?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읽어볼 사람 한번 읽어볼 사람 누가 읽어볼까? 술도가가 있는 골목 한번 읽어볼래? 네가 한번 읽어볼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술도가가 있는 골목. 문성애 네. 산타푼, 복분자, 오가피주, 백대주, 매실주는 물론이거니와 막걸리 한 병을 마시다가도 그 병을 들어 만든 곳을 확인하니 그때마다 나는 경상북도 문동의 어느 오래된 술도가 골목을 더듬더듬 헤매지도 않고 흘러 들어가게 된다. 산사나무 열매나 복분자, 오가피 열매와 시큰덜큰한 막걸리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 골목을 찾아들면 물론 냄새 위에 쓰러져 누군 술꾼이 있고 술지개미를 얻어먹고 비틀거리는 개가 있고 삐끈 열린 팽이를 베는 나무는 조금씩 요만한 적대로 누워 깔짝거리는 여자들이 있다. 어느새 나는 노란한 돌들이 술 주전자를 들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가는 강승애가 그런 미나리 꽝이나 밑땅이나 소고기가 타박타박 내는 속을 약지기도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하늘과 땅과 마을과 들판 중에서도 내가 참 크다고 돌아앉은 뒷산도 그때만큼은 내 편이라 생각을 하며 이런 술도가가 있는 우리 마을을 내가 전사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옆집 새댁이 내인 쓰는 치마 소리처럼 조금씩 은밀하고 조금씩 세상에서 번져나 있는 그 술도가 골목을 어린 나는 어미의 꿈처럼 파고들었으니 지금도
술을 받아놓고 술병을 열고 소재지를 확인하는 나는 술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오늘의 그 많은 술도가를 다 표현하는 듯 마음이 화끈해지고 그 골목에서 술꾼들이 오줌을 알아먹고 사는 멘트라는 거야. 너도 나도 이제 시점을 못한 고개가 그 이제 추억의 그 곳인데 여기에요. 문경읍이에요. 문경읍.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중에 그리운 곳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리운 곳이 되고 맞아 추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뭐 어떤 특별히 조용한 곳이라든지 특별히 뭐 어떤 그 경치가 좋은 이런 곳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글쓰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산사춘 복분자 오가피주 백세주 매실주는 물론이거니와 이거 전부 다 문경에서 많이 나는 그런 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막걸리 한 병을 마시다가도 그 병을 들어 만든 곳을 확인. 자 만든 곳 한데 그거 한번 읽어봐요. 만든 곳 한데 있죠. 만든 곳을 확인하는. 아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지 하고 본단 말이에요. 왜 보나요? 왜 볼까? 너무 맛있어서. 아니야. 무엇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이 문경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어디서 만들지 하고 본단 말이에요. 만든 곳을 확인하는 일. 그때마다 나는 경상북도 문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아까 행복한 사람 이렇게 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려 했잖아요. 내가 글을 쓰거나 누구한테 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문경의 어느 오래된 술도가가 뭐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양주잖아요. 양주자. 술도가 골목을 더듬더듬 헤매지도 않고 흘러 들어가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술만 보면 옛날에 내가 저기 살고 있던 그곳의 술도가 골목을 생각하게 된다. 산사나무 열매나 복분자 오가피 냄새 이게 전부 다 술 만드는 재료 그 과일들이에요. 오가피 술, 그 다음에 산사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큼달큼한 막걸리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 골목을 찾아들면 누런 냄새 위에 누런 냄새가 누렇다네.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표현이라 그래? 냄새가 왜 누래요? 그 3학년 때문에 그거 배웠겠네. 그 저기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 뭐 시각 미각 배웠잖아요. 그걸 배웠죠. 그죠? 그러면 누런 냄새 했단 말이에요. 두 개의 그 감각이 합해지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복합을 그 용어가 있죠. 두 개의 감각이 합해져가지고 시각적인 뭐 요소 이렇게 하다가 시각 뭐다 하잖아요. 두 개가 합해지면은 감각이 두 개씩 합해갔다. 그 감각 뭐라 그래요? 공감각이요. 들어봤어요? 공감각. 자 그러면 누런 저기 뭐라 그랬죠? 누런 냄새라 그랬잖아요. 누렇다는 감각 중에서 뭐예요? 시각이죠. 시각. 그 다음에 누런 냄새 하면은 냄새는 후각이잖아요. 그 뭐 시각 더하기 후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의 감각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감각이 합해지는 걸 공감각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해서 공감. 그럼 여기는 이제 그 문성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막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걸리 하고 있어요. 누런 냄새니까 그 막걸리 냄새를 누런 냄새라고 했어요. 누런 냄새 위에 쓰러져 누운 술꾼이 있고, 그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길가에 이제 그 저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제 그 누운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런 냄새 위에 쓰러져 누운 술꾼이 있고, 술 지게미가 뭐냐면은 그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난 뒤에 찌꺼기 있어요. 이렇게 그 저기 짜고 난 뒤에 찌꺼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전에는 그 이제 우리가 그 먹는 것이 그렇게 저기 풍족지 않을 때는 그거를 찌꺼기를 개도 주고 이제 아이들도 막 그걸 먹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어떤 기운이 남아있어요? 술 기운이 알코올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술 지게미를 얻어먹고 비틀거리는 개인데 개가 왜 비틀거려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입금 열린 소설 때문 안에는 조금쯤 요망한 자세로 누워 깔깔거리는 여자들이 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술집에 이제 여자들도 얘기하죠. 조금쯤 요망한 자세로 단정치 못한 자세를 일겠죠. 어느새 나는 노란 한대들이 술 주전자를 들고 노란 한대들이 술 주전자 하는 거는 왜 그 양은으로 된 노란 주전자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옛날에 술을 많이 받으러 가니까
술 주전자를 들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가는 큰 애가 돼요. 그 애들한테 아버지나 어른들이 자 노란 주전자 주면서 저 술도가에 가서 이제 술 좀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그 애들이 이제 그걸 심부름을 하는데 그 받아가지고 오면서 이게 맛이 어떤가 약간 달큰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애들이 그걸 홀짝홀짝 마셔요. 그럼 애들이 어째요?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가는 강 큰 애가 되어서 얘가 조금 취해요. 취해가지고 미나리 꽝이나 앞산이나 저수지가 타박타박 내 눈속을 아프지도 않게 걸어 들어오면 왜 이 앞산이나 저수지가 그 눈속에 막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취해서 맞아. 취해 놓으니까 산이 막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 심부름 술 이제 받아가면서 조금 먹었으니까 취했는 거예요. 그래 내 눈속을 아프지도 않게 걸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하늘과 땅과 말과 들판 중에서도 내가 참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앉은 뒷산도 그때만큼은 내 편이라 생각을 하며 이런 술도 자고 그 한번 즐거워봅시다. 이런 술도가가 있는 우리 마을을 내가 참 사랑한다. 그 한번 즐거워보세요. 이런 술도가가 있는 마을을 내가 참 사랑한다. 그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담겨있는 환경이잖아요. 내 마을이잖아요. 내 마을.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담겨있는 이 일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옆집 새댁이 내는 스란 치마 소리처럼 스란 치마는 뭐냐면 옛날에 젊은 고운 여자들이 입는 옷인데 옷감 종류인데 굉장히 가볍고 아주 고와요. 그 스란 치마 소리처럼 조금쯤 은밀하고 조금쯤 세상에서 붕 떠나 있는 그 술도가 골목을 어린 나는 어미의 품처럼 파고들었으니 지금도 술을 받아놓고 술병을 들고 소재지를 확인한 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술병 들고서 이거 어디서 만들지 한다 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취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어느새 그 많은 술도가를 다 편랑한 듯이 마음이 화끈해지고 그만큼 추억이 그리워지고 이제 생각난다는 얘기죠. 그 골목에서 술꾼들의 오줌을 다 받아먹고 사는 맨드람이 뭐냐. 이건 이제 그 맨드람이들 술 마신 사람들이 막 노상방뇨를 하면서 맞은 그 맨드람이 뭐냐. 나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수구탕 고기가 되고 난다.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느긋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별거 없죠, 그죠? 이렇게 시는 내가 막 굉장한 내용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 솔솔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풀어내는 거. 자, 이제 이 시 내용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시는 읽어봐야만 맛이 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걸 맞춰서. 술도가가 있는 건물. 제목도 이름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문성이는 기억해놔요. 기억해도 좋을 만한 여러분들 선배예요. 아주 잘 쓰니까. 술도가가 있는 골목 문성의 시작. 술도가가 있는 골목. 산사쯤 복분자 오가피주 백세주 매실주 물론이거니와 막걸리 한 병을 마시다가도 그 병을 마는 것을 확인하는 그때마다 나는 경상도 문경을 어느 오래된 술도가 골목을 더듬더듬 헤매지도 않고 흘러 들어가게 된다. 산사나무 열매나 분자 오가피 냄새와 시큼달큰한 막걸리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 골목을 찾아들면 누런 냄새 위에 쓰러져 누운 숲이 있고 술지인을 얻어먹고 붉어있는 개가 있고 삐끔 열린 소설된 안에는 조금쯤 요망한 자세로 누워 깔깔거리는 여자들이 있다. 어느새 나는 노란 한들이 술주전자를 들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가는 강큰 애가 되어 미나리 꽝이나 앞산이나 저수지가 타박타박 내 눈속을 아프지도 않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하늘과 땅과 마을과 들판 중에서도 내가 참 크다 하고 돌아앉은 뒤산도 그때만큼은 내 편이라 생각을 하며 이런 술도가가 있는 우리 마을은 내가 참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옆집 새내기는 쓰란 치마 소리처럼 조금 좀 오미하고 지금 좀 세상에서 붕 떠나 있는 그 술도가 골목을 어린 나는 어미의 품처럼 안고들었으니 지금도 술을 받아놓고 술병을 들고 소재지를 확인하는 나는 술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어느새 그 많은 술도가를 다 편랑한 듯 마음이 가문해지고 그 골목에서 술꾼들의 오줌을 다 받아먹고 사는 맨드라미 모양 너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숱한 고민가 이제 시가 완전히 이해되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문경 여기를 이렇게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속해 있던 이런 곳을 이제 그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얼마 후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제 그 그리운 곳이 되겠죠. 자, 몇 편을 했냐면 몇 편을 했어요? 네. 몇 편 했는데 어떤 게 나는 내 마음에는 어떤 게 되게 뭔가 마음에 경운기 또 여기 편지 또 편지가 마음에 든가? 그러면 한번 편지 한번 읽어봐라 보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마이크 주기에 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읽어야 돼요.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자, 노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 한번 앉아서 천천히. 여기는 사철 가을. 나오지? 네. 나오는 거예요? 낙엽들만 살아요. 1년 내내 베지 않게 내리는 비. 자다가도 가슴속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비를 맞아 문득 잠 깨곤 해요. 그 뒤엔 눈물이 오는데 처음엔 두 눈 감고 가둬보다가 이미 모르게 한눈 가득 물었으면은 크게 뜨고 크게 떠서 제 자리서 말리지요. 그리고 가끔씩 썩은 지 한 몇십 년쯤 되는 기름진 내 가슴에 흔하듯 흔하지 않는 고운 꽃나무가 꽂히는 꿈을 꾸기도 해요. 잘 읽었어요. 이제 시는 읽어보고 혼자서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또 나는 어떤 시가 좋네. 자, 누가 읽어볼까? 야상 읽어볼까요? 너는 어떤 시가 좋아해? 배운 시 중에 이런 경기 소리 경기 소리 경기 소리 경기 소리 민소야 경기에 시동을 걸었다. 달달달달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다. 탕탕탕탕 얕은 기울기를 건너고 있다. 퉁퉁퉁 적에서 길을 지나고 있다. 탈탈탈 골짜기 밭에 도착한 경운기가 올라온 길을 지직지직인지하고 있다. 경기 소리 경기 소리 소리를 본따 가지고 덜덜덜 텅텅텅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소리를 본단 말. 의성어. 그렇지 의성어야 의성어 의성어 아 의성어 알잖아 너희들 다 들어봤지? 네. 의성어는 소리를 본따서 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을 본따서 내는 걸 뭐라 해요? 돼요. 의태로 하잖아요. 그래 의성어도 딱 전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 듣는 소리가 달라요. 그 경기 소리가 뭐 정말로 뭐 그게 달라서 용보영이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귀에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희한한 게 그 내가 알게 뭐를 보다 나니까 저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 나니까 아기 고양이가 있는데 아기 고양이하고 이제 진짜 아기 우리 그 어린 아기가 여기 소리가 있는데 그 아기가 저 고양이를 이렇게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어른들은 고양이가 뭐라 그래요? 고양이 소리가 고양이가 뭐라고 소리낸다 해요? 야옹 한다. 어른들한테 10명 중에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야옹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애기가 고양이하고 놀면서 흉내를 내는데 뭐라고 하냐?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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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미야옹 이래요. 애기 귀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쓸 때 바람직한 거는 이거예요. 글을 쓸 때는 이거 애기가 내는 소리 이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알고는 그대로 해가 고양이는 야옹한다. 고양이 소리 귀도 들리지도 않고 하서는 고양이 야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기는 가만 들으니까 미야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흉내를 내는데 애기 고양이를 건드리면서 미야옹 미야옹 이래요. 그게 바로 글을 쓰는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이 울면은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닭이 어떻게 운다 그래요? 꺾기를 하잖아요. 꺾기 하죠. 꺾기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꺾기 안 해요. 컬커덕 해요. 컬커덕. 근데 정말 닭이 이렇게 웃겨보면 꺾기요 이래 안 해요. 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뒤에는 컬커덕 이렇게 컬커덕.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람끼리.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데는 야옹해야 된다. 이걸 하나의 지식처럼 하는 거예요. 이 글 쓰는데 제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뭐냐면 남이 했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옳지 못한 태도예요. 남이 뭐라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이걸 하나의 지식처럼. 그래서 어른 글을 쓸 때는 누구에는 어린 아이의 눈으로 글을 쓰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소리를 본단 말은 의성어. 그다음에 모양을 본단 말은 의태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윤보영이는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윤보영이 여기 한번 왔다 갔나요? 아니요. 안 왔어요? 그래서 윤보영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 또 내가 나는 이 세 중에 작품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나? 뭐라고 쓴 거야? 어떤 게? 여기 뭐라 그래?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대? 저는 편지가 제일 좋았어요. 응? 저는 편지가 가장 좋았어요. 편지 니 안 했나? 네, 제가 했습니다. 왜 편지가 좋아? 어떤 점이 니 마음에 드나? 선생님의 경험과 선생님으로서의 그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니 제대로 들었네. 이게 언제 우리가 어떤 글이나 이걸 볼 때 글만 가지고 봐도 이해가 되지만은 더 잘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의 이야기 이런 걸 듣고 나면은 굉장히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돼요.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이럴 때, 니 바로 그런 경우야, 그렇지? 그래서 맞아. 나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은 혹시나 오늘 강의를 듣고선 나중에 나도 글을 한번 써볼까 한 이런 사람이 진짜 한 몇 사람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떤 계기를 만나지 못해서 그게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그렇게 하면 조금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3쪽 한번 봐요. 예시 작품은 내가 여기 출신의 너희들 선배들 작품하고 내 작품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는 아까 내가 읽어야 맛이 난다 했잖아요. 그럼 집에서 한 쭈글쭈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시에서는 리듬이 느껴질 거예요. 시는 리듬을 갖고 있거든요. 음악에서 요소처럼 시를 읽으면 리듬이 느껴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듬이에요. 리듬 하면 음악 같잖아, 그죠? 근데 시에서 우리가 운율하는데 운율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를 읽으면 이렇게 뭐처럼 리듬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공부를 한번 읽어보고 읽으면서 또 뭐냐면은 시를 쓰는데 알아야 될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봐요. 예술의 종류 있거든. 예술의 종류. 어떤 너희들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필기도구를 항상 가지고 내가 받아 적을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이 학생 때도 물론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있잖아요. 내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치열한 이런 정신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그 어른들이 보면 우리가 치매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치매가 치열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 안 걸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뭔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술의 종류인데 예술은 뭐냐면요. 예술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욕구 중에서는 1차적인 욕구가 있고 2차적인 욕구가 있어요. 1차적인 욕구는 뭐냐면은 가장 동물적인 욕구.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1차 욕구가 있고요. 2차 욕구가 있거든요. 1차 욕구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뭐 같아요? 식욕. 또 가장 기본적 욕구가 뭐 같아요? 식은 나왔네. 또 어? 그렇지. 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의식주예요. 나 배고파. 그치? 배고파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뭐 다치거나 죽었는데 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건 뭐냐? 동물적인 욕구예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예요. 이건 뭐냐면 1차 욕구일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사는데 이것만 있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부족한 듯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욕구예요. 2차 욕구. 여기 2차 욕구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맞죠? 예술 없어도 뭐 살기는 살아요. 그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2차적인 욕구 이제 예술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예술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 한번 봐요.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이제 선이나 색깔로 어떤 선이나 색깔로 내가 막 표현한다. 그거 뭐가 되냐? 미술이 되는 거야. 미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어떤 내용인데도 안 하는 그거 소리 그거 말고 소리로 한 표현해보고 싶다는 그게 음악이 되는 거야. 음악.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어떤 몸짓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건 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언어가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술 중에서 갈라지는 건 뭐냐면은 예술 중에서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수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뭘로서 표현하면 문학이 되고 뭘로서 표현하면은 미술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문학은 뭐냐 하면요. 문학이라는 거는 언어로서 표현한다. 언어가 도구인 것이 예술이 이제 문학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학의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말과 글이잖아요. 말과 글. 요중에서 글. 그래서 여기 이제 문학이 글쓰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글을 쓴다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일이다. 나를 표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 표현력은 굉장히 강해요. 누구든지 아까 우리가 의식주처럼 내가 누구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굉장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9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봤는 사람? 혹시나 그거 봤는 사람? 보진 않았어요? 9살 인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쉬워요. 도서관에 가서 나중에 시간 잠깐 되면 9살 인생 9살 인생이라는 책인데 그거 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기종이라는 아이가 9살짜리들인데 이제 친구 중에 기종이 나는 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종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기종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이래요. 기종이가 너 궁금하지? 안 궁금해? 내가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럼 나한테만 왜 얘기하나? 그런 게 있잖아. 이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기종이가 그런 거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없어. 누가 너를 간지린다고 해도 하지 마. 얘기하지 마. 계속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표현 욕구예요. 표현 욕구. 표현 욕구가 이게 아까 의식주처럼 굉장한 욕구예요. 표현. 나를 누구한테 이거 지금 굉장히 덥죠? 좀 덥지 않나? 네. 덥죠? 나 온도를 좀
욕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 욕구 중에서 언어로서 내가 표현을 하면 그게 문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문학이다 하는 걸 알았다. 나는 그러면 글로서 나를 표현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문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권을 보면 글을 쓰는, 그러면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아까 네가 그럼 글 쓴다고 지금. 왜 글 쓰고 싶어? 재미있어 보여서. 재밌다. 네가 쓰는 자체가 재밌다. 네. 그러면 그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여기 표현하고 쪽인데 자 뭐가 될까? 5번 되네. 5번. 그치? 5번에 내가 쓴으로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즐거운 거. 아 이거 맞아. 글을 써놓고 나면 굉장히 즐거워져요. 또 글을 쓰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내가 방금 기종이 얘기했잖아요. 아 친구가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기종이 자꾸 네가 내한테 좀 물어주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 표현 욕구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왜 그 옛날에 그 보면 임금님의 당나귀 하는 얘기 들어봤죠? 임금님의 임금님의 그 머리를 이발하는 이발사가 이발하다 보니까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예요. 아 대단한 걸 알아요. 근데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 표현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없는 그 산에 가서 대나무들이 쫙 있는 산에 가서 이제 막 혼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도 그 나무들 있잖아요. 같이 막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더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그 표현력 있죠. 글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글쓰기는 뭐냐면 글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글을 쓰고 나면 위로가 돼요. 내가 굉장히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요. 그 내용을 쓰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돼요. 그건 뭐냐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면은 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고 소통이 되죠. 만약에 너희들이 자 이제 누구하고 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로서 야 니하고 나하고 오늘부터 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 너희들 요즘 저거 하겠네 문자 하겠네 쪽지 써가지고 야 지금 니하고 나하고 친하자 이렇게 굉장히 친해져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에요. 소통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글을 알고 나면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 편지라는 얘기 하니까 이제 시를 보니까 아까 이거 좋아하냐, 그게 좋다는데 왜 좋으냐 하니까 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좋아졌다잖아요. 그 나를 알았다니, 소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이 소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네가 얘기하는 글을 쓰니까 즐겁더라 하는 거, 즐거움 이렇게 되는 거.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이 바로 요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글을 한번 써보자. 근데 글쓰기는 갑자기 안 돼요. 너희들이 뭐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그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습관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일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도 조금 더 소홀하지 보지 않고 아주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는 거. 아까 그 윤보영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경운기 소리를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소리나 이 모든 거를 아주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쓰고 있는 사람 있겠지만 일기 쓰기나 메모하기. 자, 혹시나 이 일기나 메모를 하고 있는 사람 무슨 일기? 메모를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매일 해요? 그 저장을 해놓고 쭉 하나요? 그 한참 지나고 보면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 들죠? 그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누가 있죠? 아까 일기 써요? 어디다가? 종이에다가 일기 쓴 지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게 글을 쓰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일기나 메모하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만약에 내가 나를 만나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일기 쓰기나 메모하기를 꼭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일기나 그 메모를 하지 않으면 생각은 증발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그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두가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건히 하겠지만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있잖아요. 직접 경험은 한정돼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해가지고 경험을 이만큼 넓히잖아요. 간접 경험을. 그래서 책을 꼭 봐야 됩니다. 내가 본 책 중에서 나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누구한테 내가 책을 권하라면 뭐 읽었죠.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요거는 처음 들어봤을 건데 오늘 내가 이제 시 4개인가 했는데 요거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옮겨 적는 걸 너희들이 뭐 뺏기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사한다 그래요. 필사를 하다 보면 자 그 글을 갖다가 내가 그냥 읽는 거 하고 저기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필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필사를 한번 해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필사하기. 자, 글쓰기의 좋은 습관 제가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한 20년이나 30년 지나고 3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뭐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뭐가 되고 글 쓰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좋겠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이제 그 동기 중에서 옛날에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저기 생각해주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데 좀 도움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의미 있거나 하면 연락하세요. 네.